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29번의 어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부터 가볍게 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좀 어법 부분에다가 별도로 정리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compared to가 나왔는데 이 compare라는 동사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표시하신 다음에 우리 compare라는 동사가 있는데 compare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요. 뒤에 to나 또는 with라는 전치사를 취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B가 나오면 A를 B와 비교하다, 뭐 비유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A라는 목적어가 문장의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compare가 이제 be compared라는 형태로 PP로 바뀌겠죠. be compared. 그러면 뒤에 이제 전치사 to나 또는 with가 뒤에 따라 붙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B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compared라는 PP 형태를 쓸 때에는 항상 뒤에 전치사 to나 with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g가 맞니 아니면 ed가 맞니 라고 하는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 compare는 뒤에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바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일단 1번은 그렇게 체크해 놓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것은 이 투부정사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앞쪽에 있는 거에서 좀 살펴보면 주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become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뒤에 보어로 이제 challenging이라는 형태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럼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challenging을 꾸며주고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니까 투부정사 형태를 쓰고 있어요. challenging은 뭐 어려움 정도 될 건데 to alter 뭐 하기에 바꾸기에 어려운 정도 되겠죠. 됐죠? 그래서 2번은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 기능에 대한 걸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where라고 하는 관계 부사를 써서 콤마를 찍은 다음에 where를 쓰면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의 계속적인 용법인데 관계 부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완전한 절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뒤에 완전한 절. 그럼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왔는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찾아봐야 될 건데 그 주어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주어 부분이 whatever 절이 시작을 해서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or are given about a patient. 자, 이 부분까지가 이제 patient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사가 이제 tends to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을 하고 to 다음에 또 이제 influence까지. 그 다음에 influenc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또 or subsequent providers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뒤쪽에 이제 sing이라고 하는 ing 부분은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고 있는 또 현재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해놓고 보니까 뒤에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절로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절에 사용되고 있는 관계부사 where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extens라고 하는 동사를 써놨는데 자, 이 동사에 대한 거에서 지금 s를 붙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s를 붙이고 있는 extens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주어랑 걸려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앞에 있는 주어에 이어지는 동사가 아니라 that 이하의 내용으로 관계 대명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겠네요. 그럼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요 pain이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pain은 단수네요. 단수니까 당연히 extend라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s를 쓰고 있는 수일치. 그럼 요 4번 얘기는 관계 대명사 절 안에서의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있는 거는 참 많이 이런 패턴으로 많이 참 물어봅니다. 뭐냐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대시를 거서 하이픈을 거서 부연 설명을 넣어서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differences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전명구 덩어리를 떡하니 이렇게 넣는 거고요. 전치사 in에 대한 목적으로 전명구. 그러면 differences가 복수 주어인데 뒤에 동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creating이 아니라 얘를 바꿔서 create라는 형태로 동사를 바꾸면 되겠죠. differences가 복수기 때문에 뭐 create에다 s를 붙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내용은 주어 동사의 수일치.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 파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경을 써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소재가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우리 앵커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닻을 내리다 할 때 그 닻이 되는데 얘가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를 딱 정박시키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닻을 쓰는 거니까.
근데 이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이 기준점이 되는,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편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 편향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좀 생소한 소재가 등장을 했어요. 기준점 편향은 describes, 묘사합니다. 근데 뭐를 묘사하냐? 여기 이제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cognitive error. cognitive라고 하는 건 인지적인 에러, 오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오류. 자, 기준점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오류를 묘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인지 오류를 묘사를 하는 거냐? 네가 만드는. 근데 when 뭐 할 때 만드는 거냐? 접속사로 다시 연결. 네가 tend to give, 좀 더 주는 경향이 있는데 더 많은 무게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뭐에다가? information, 정보에다가. 근데 어떤 정보인데? arriving early in a situation. 그럼 ing가 또 이제 앞에 있는 정보를 꾸며주고 있겠죠? 도착하는, early, 일찍 도착하는. in the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좀 일찍 그렇게 도착을 하는, 도달하는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무게를 주는 경향이 있을 때 그때 네가 만드는 인지 오류를 묘사를 하는 거래요. 자, 뭐랑 비교해서 compared to information, 정보와 비교를 해서 어떤 정보인데 나중에 도착하는 정보와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또 계속 길게 이어집니다. regardless of는 뭐뭐와 상관없이 라는 표현이죠. 뭐와 상관없이. 그럼 뭐랑 상관없이 relative quality, 그래서 상대적인 질, 그 상대적으로 어떤 특성의 것들, 어떤 질의 것이 오는지, 이것 또는 relevance라고 하는 건 관련성입니다. 관련성. 상대적인 질 또는 관련성,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근데 뭐에 대한? that initial information, 그 initial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오는 정보죠. 그래서 그 처음에 오는 정보에 관련성이라든지 상대적인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중에 도착하는 정보와 비교를 해가지고 처음에 도착하는 그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을 때 그때 만드는 그런 인지적인 오류. 자, 이거를 얘기하는 게 기준점 편향이 됩니다. 참 길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다시 한번 구조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요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기준점 편향은 묘사합니다. 인지 오류를 묘사를 하는데요. 어떤 인지 오류냐? 자, 여기서부터 끝에까지를 딱 닫아 놓을게요. 이렇게 덩어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만드는, 뭐 할 때 만드는, 네가 더 많은 무게를 주는 경향이 있을 때 네가 만들게 되는 인지적 오류를 묘사합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정보에다가. 어떤 정보? 어떤 상황에서 일찍 초기에 그렇게 도착하는 정보, 처음에 딱 주어지게 되는 정보 있죠. 근데 거기다 더 많은 무게를 줄 때 네가 만드는 인지적인 오류, 이게 기준점 편향이래요. 뭐랑 비교해서? 정보와 비교해서, 나중에 도착하는 정보와 비교를 해서. 근데 뭐랑 상관없이냐? 그 처음에 정보의 상대적인 질이나 어떤 관련성, 이런 것과는 그냥 상관없이. 자, 그러면 처음에 오는 정보에 좀 더 무게감을 두는 그런 오류가 바로 기준점 편향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 정리 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whatever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whatever부터 situation까지를 좀 체크해 놓고 보니까 whatever로 복합관계, 지금은 이제 형용사겠네요. 복합관계 형용사로 뒤에 있는 데이터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이제 can form이라는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presented는 제시하다의 뜻이니까 제시되어지든 to you, 너에게 first, 처음, 뭐 할 때, 네가 시작할 때, to look at,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또 따라가 볼게요. 자, 네가 어떤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처음 너에게 제시가 되어지는 어떤 그 데이터든 그 데이터가 can form, 뭐 할 수 있다? 형성할 수 있다. 앵커를 형성할 수 있다. 앵커라고 하는 게 닷이었는데 이거 닷도 되지만 지금은 기준점이죠. 기준점. 그래서 기준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becomes,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기준점은 significantly, 상당히 더 challenging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이란 말이 되겠죠. 형용사로. 자, 이렇게 형용사를 썼는데 뒤에서 얘가 이제 투부정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alter는 바꾸다의 뜻이니까 바꾸기에. 근데 뭘 바꾸기에? 너의 정신적인 과정을 away, 멀리 좀 바꿔놓기에 상당히 더 어렵대요. 뭐로부터? 이러한 기준선으로부터, 기준점으로부터. then, 뭐보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should be, 되어져야만 하는 것보다. 자, 단어를 보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문장의 전체적인 느낌을 좀 잡아볼게요. 자, 지금 문장 복잡했으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데이터가 제시되어지든 너에게 처음에 뭐 했을 때? 네가 어떤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네가 처음에 어떤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너에게 제시가 되어지는 어떤 데이터든 그 데이터가 형성을 할 수 있는데 기준점을 형성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됩니다. 상당히 더 어렵게 되는데요. 바꾸기에 어렵게 됩니다. 너의 정신의 그 어떤 과정을, 정신이 흘러가는 그런 코스를 멀리 떨어뜨려 놓도록 바꾸기에 어렵게 된대요. 뭐로부터? 이러한 기준점으로부터요. 자, 뭐보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되어야만 하는 것보다도. 원래 논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기준점이 딱 바뀌게 되면 그 정신적인 과정이 따라가는 길을 바꾸기가 좀 더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기준점 편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내용 잘 들으시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면서도 조금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야, 이럴 때 이제 잠깐 멈춰놓고 본인 스스로 아하, 요거구나 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classic example. 자, 클래식이란 단어 앞쪽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뭐 고전적인 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대표적인 이란 뜻도 있죠. 그리고 고전적인 예가 있는데 anchoring bias, 기준점 편향에 대한 고전적인 그런 예가 있습니다. emergency medicine, 어디에서의? 응급진료에서의. 응급진료에서의 기준점 편향에 대한 고전적인 예가 그 다음에 입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지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부상자 분류 편향인데 부상자를 분류하는 편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잠깐 또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부상자 분류 편향이 발생하는 곳에서 또 다시 한번 또 whatever를 썼어요. 자, 이번에는 복합관계 대명사죠.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또는 are given. 자, 여기 이제 앞에 있는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죠. 첫인상을 꾸며주는 말이고요. 네가 발전시키는 또는 네가 받게 되어지는,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 발전시키는 또는 네가 받게 되어지는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에 대한? 어떤 환자에 대한.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네가 발전시켜 나가고 또 네가 또 받게 되는 그 첫인상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뒤쪽에 is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whatever 절은 항상 불완전한 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에 대한 네가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네가 받게 되는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그것은요 tends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nfluence,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 모든 subsequent라고 하는 건 그 다음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provider라고 하는 단어도 제공자인데 이게 이제 의료 제공자라는 말로 보면 되겠죠. 의료 제공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료를 하는 그런 의료 제공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대요. 자, 뭐 하는 의료 제공자냐면 seeing, 보는. 그 환자를 보는. 자, 처음에 딱 와서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료를 막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고 처음에 받게 된 그런 첫인상, 환자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그 다음에 그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 제공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imagine, 상상해봐라. 2명의 환자들을 상상을 해봐라. 그 presenting이라고 하는 건 뭐 나타난 정도로 보면 되겠죠. 나타난. 근데 for emergency care, 그래서 응급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 나타난. 근데 뭐를 가지고 있냐면 aching을 했으니까 좀 아픈 거죠. 아픈 턱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됐죠. 그래서 아픈 턱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픈 턱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진료를 위한, 응급 진료를 위해서 presenting, 나타난 또는 제시된 2명의 환자들을 상상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이고 뒤에 목적어를 쓴 거죠. 이렇게. 자, 근데 그 턱 통증은 통증인데 어떤 통증이냐?
occasionally 가끔씩이란 뜻입니다. 가끔 extens라고 하는 게 연장되어지는 건데 down 아래쪽으로 연장돼서 어디까지 가냐? their chest 가슴까지. 그래서 그들의 가슴까지로 그렇게 좀 가끔씩은 이어지는 통증이 이어지는 그런 좀 아픈 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응급 진료에 대해서 나타난 두 명의 환자를 한번 상상을 해봐라. 괜찮나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상상해봐라. 두 명의 환자들을 나타난 응급 진료에 나타난 아픈 턱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응급 진료에 이렇게 제시되게 되는 그런 두 명의 환자를 상상을 해봐라. 어떤 통증이냐면 가끔씩은 그들의 가슴으로까지 아래로 그렇게 extend, 연장되는. 그래서 턱이 아픈 환자인 줄 알았더니 가슴도 아프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differences,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in 전치사 안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how절을 쓰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그 다음에 the intake providers,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주동할 때. 이게 이제 환자를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예진을 하는 의료 종사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bel이라고 하는 게 동사로 분류하다의 뜻이죠. 분류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 예진을 하는, 진료를 하는 의료 종사자가 분류를 하는지, 그 차트를 분류를 하는지에 대한 차이들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동사로 create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턱 통증 대 가슴 통증.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턱 통증으로 표시를 할 거냐, 아니면 가슴 통증으로 표시를 할 거냐, 그 차트를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차이들이 뭐를 만든다? 기준점을 만듭니다. 어떤 기준점인데 might result in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significant differences 상당한 차이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또 뭐에서의 in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의주동 보이시나요? 의문사 다음에 뒤에 주어 다음에 그 다음 동사 부분에 수동태를 쓰고 있죠, 이렇게. 자, 이 부분까지도 딱 닫아 놓고요.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그 환자들이 treated니까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치료받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그 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상당한 차이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기준점을 만듭니다. 자, 관계대명사 대절부터 저 끝에까지를 딱 닫아놓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빠르게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위에서부터 본인 스스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differences, 차이가 있습니다. 뭐에서의? 어떻게 그 예진 의료 종사자가 그 차트를 분류하는지에 대한 그 차이가, 근데 그 차이가 뭐였냐면 턱 통증, 가슴 통증, 예를 들면. 자, 이것이 만드는데 기준점을 만든대요. 만약에 턱 통증이라고 하면 턱을 막 치료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근데 가슴 통증이면 가슴부터 들여다볼 건데, 자, 어떤 기준점을 만드냐면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상당한 차이들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뭐에서 어떻게 그 환자가 치료되어지는지. 그쵸? 가슴 통증이라고 분류하면 가슴 통증을, 가슴 쪽을, 또 턱 통증이면 턱에 대한 것을. 그래서 어떻게 그 환자들이 치료가 되어지는지에서의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기준점을 create, 만듭니다. 자, 조금 내용 길기도 했고요. 또 중간에 단락에 한번 또 다른 얘기로 탁 넘어가면서 또 이제 흐름이 또 틀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핵심 내용은 기준점 편향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내용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용 다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9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